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7월 4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11% 올라서 2824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제법 크게 올랐습니다. 1%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. 2800선을 안착을 한 것 같네요. 2800을 참 여러 번 트라이를 했는데 오늘 네, 신고가 연중 최고가죠. 올해 들어서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. 2820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뭐 코스피 잘 가고 있습니다. 상승 추세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. 물론 뭐 예전 이 사상 최고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뭐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장도 점점 조금씩 바뀌고는 있었어요. 특히 이제 국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국내 주식시장 잘못된 것들 많이 지적을 하죠. 그러면서 이제 해외로 또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내 시장이 점점 좋아질 수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개혁이 나오는 것도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미국 증시 다우는 뭐 별로 안 좋았는데 나스닥이 그래도 좋았습니다. 나스닥이 거의 1%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. 확실히 미국 보면 다우가 약해요. 다우가 약하다는 거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는 이제는 좀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S&P랑 나스닥은 어제도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미국에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몇몇 기업들이 워낙 또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스닥 종목들이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을 중심으로 계속 사상 최고가는 경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. 특히 어제 이제 미국 증시 보시면 뭐 아주 크게 보면 세 종목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. 지금 보면 아주 이제 파랗게 세 종목이 있죠. 일단은 테슬라부터 보시면 테슬라 어제도 6.5%가 올랐어요. 그러면서 정말 뭐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뭐 빠지는 지금 날이 없는 것 같아요.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어느덧 지금 246달러대까지 가가지고 올해 테슬라가 하락했던 거를 이제 다 돌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연초 수준으로 회복하는 그런 테슬라고요. 여기서 이제 더 갈지는 이게 모르겠네요. 근데 워낙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좀 꺾일 만도 한데 또 그만큼 또 기대도 크긴 합니다. 그래서 참 뭐 주가의 예측은 되지를 않겠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면 테슬라도 상당히 이제 미국 빅테크 중에서 가장 좀 속썩였던 그런 종목인데 굉장히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좀 부활을 했습니다. 4.5% 이렇게 오르면서 128달러대로 마감을 했고요. 그리고 브로드컴도 4%대 이렇게 올랐고요. 퀄컴 1.4%, 마이크론도 2.7%. 그래서 어제 미국 반도체 주식도 이렇게 다 좋았습니다. 어제 미국이 근데 시간이 이제 정규장이 전부 다 열린 건 아니고요. 반장이라고 오전만 이렇게 열렸습니다. 오늘 이제 미국이 휴일이기 때문에 독립기념일 휴장이죠. 그래서 좀 미국 시장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반장을 했었고 다른 종목들 움직임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. 뭐 빅테크들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올랐는데 아마존만 좀 빠졌습니다.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프 베조스가 주식을 좀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. 근데 매도 규모가 좀 커요. 한 7조, 뭐 5조, 7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주주가 판다고 하니까 좀 빠지는 것 같고요. 뭐 헬스케어 섹터들이 조금 빠졌고요. 나머지 섹터들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온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유달리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삼성전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3.4%나 오르면서 다시 연고점 근처로 또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내일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
지금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 예상은 거의 8조 원대 영업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 뭐 이제 영업이익이 뭐 8조 원대 이상 나오면 뭐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요. 혹시 뭐 서프라이즈로 9조 대 나온다 그러면 네,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하네요. 네. 근데 참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게 또 미리 오른 걸 수도 있어서 내일 만약에 또 생각보다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뭐 이러면 또 빠질 수도 있고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서 이렇게 좀 크게 올랐습니다. 오늘 사실 또 해프닝도 있었어요. 아침에 보니까 뉴스가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 HBM 이제 통과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아니다라는 또 반박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. 그래서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뭐 곧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투자자들은 뭐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그래도 통과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보면 반면에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빠졌어요.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새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좀 피해를 보겠죠. 네, 그래서 하이닉스가 2.5% 빠졌고요. 한미반도체는 3.6% 이렇게 빠졌습니다.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참 아유 이게 좀 안타깝네요. 왜냐하면 이 19만 원대 요게 이제 딱 코스피 200에 편입된 날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참 패시브 펀드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뭐 200 지수긴 한데 이 인덱스 이런 사업자들이 참 멍청하다는 생각은 듭니다. 네, 그래서 가장 최고가에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되고요. 그리고 편입이 되면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. 그래서 19만 원에 거의 매수한 셈이 됐는데 뭐 이익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좀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다시 19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이제 코스피 200 투자자들도 이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,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. 네, 그래서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 외에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. 네, 보시면 뭐 2차 전지도 빠지지는 않았어요.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살짝 오르는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. 금융주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. KB금융 1.7% 올랐고요. 신한주주 2.7%, 하나금융주주 1.8% 이렇게 오르면서 금융주도 거의 뭐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.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표 이런 회사들이 지금 대형주들은 지금 좀 좋습니다. 삼성전자, 뭐 현대차도 그렇고요. 금융주들 이런 지금 외국인들이 특히 지분이 많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인데 워낙 뭐 실적 좋고요. 그리고 주주 환원도 가장 먼저 개선이 될 거로 기대가 되는 업종들이죠.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만약에 삼성전자,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회사들도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상당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됩니다. 네. 근데 뭐 물론 뭐 그렇게 뭐 장밋빛으로만 생각을 하면 또 안 될 거는 같아요. 어쨌든 지금 지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. 그리고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계속 뭐 꾸역꾸역 경신은 해 나가고 있지만은 어쨌든 뭐 미국도 조금 경기가 식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뭐 상승 지금 여력이 많아 보이진 않아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수가 고점대라는 거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보면 0.8% 올랐는데 니케이 언제 이렇게 올라왔죠? 네. 니케이 보면 지금 다시 사상 최고가 거의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일본 증시가 저번에 4만 1천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리고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그 조정받은 거를 다 회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하루 정도만 더 올라도 니케이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수준이 됐고요. 그래서 뭐 세계 증시는 여전히 이 상승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일본도 뭐 사상 최고치 다시 돌파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것도 또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또 좋게 그렇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빠져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. 확실히 한국 그 전체 경제 펀더멘탈을 보기에는 좀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또 이렇게 높은 상태로 계속 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건데
환율이 그래도 다행히 조금 빠져줘가지고 네,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진짜 상대적으로 괜찮은 게 네, 일본 엔화는 계속 약해요. 그래서 지금 161엔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엔 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. 지금 855원이라서 네, 참 뭐 일본 여행 가기 좋은 환율이다라는 거는 지금 뭐 계속 한 몇 년째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좀 보면 비트코인 같은 거는 요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6만 불이 깨졌고요. 5만 8천 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독일 정부 그리고 뭐 마운틴 곡스 거래소 쪽에서 이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, 이렇게 매물이 나올 때가 또 매수 기회일 수도 있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지금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